24년도에 분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스탠딩 바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평수는 10평 정도 되고 최고 월 매출은 2,500만 원. 이 커피가 맛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첫 번째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그트론 75구간 같은 경우는 최소 4일 정도 디게싱을 하고 브루잉이나 드립커피 제공을 하고 55구간 여기서부터는 최소 열흘에서 최대한 2주 정도는 디게싱을 하고 아메리카노나 라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35 이런 친구들은 커피랑 우유랑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우유 지방 함량이 너무 높으면 커피가 무드치거나 느끼할 수가 있죠. 지방 함량이 너무 낮고 그러면은 커피가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라떼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메이글을 쓰겠습니다. 3.6%. 저희가 쓰고 있는 커피 머신은 54ml 커피 머신 산마르코라는 회사의 에바클래스라는 제품 58ml 지름을 갖고 있는 슬레이어 스팀 LP라는 품을 쓰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4년차 서운기입니다.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매장은 총 2개 그리고 이제 작업실을 통해서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블루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블루리본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집 가이드, 비슷한 예로는 미슐랭, 감베르로소. 블루리본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알베르토라는 유명 이탈리아인이 유튜브 촬영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저희는 저희만의 커피를 하고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니까 최적화가 돼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실평수는 10평 정도 되고 보증금이 1천만 원,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5천에서 6천만 원, 장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정도 되고 최고 월 매출은 2,500만 원, 최고 일 매출은 160만 원, 월 평균 매출은 1,800만 원, 순수익은 20%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10맛 나는 커피가 좋으면 스페셜티 등급의 산미 있는 원두들을 하나 내지 2가지를 약하게 라이트 로스팅을 하는 거죠. 라이트 로스팅 된 친구들은 보통 브루잉이나 드립커피 많이 제공을 하고 아니면은 산미 있는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스트레이트보다는 아메리카노나 라떼 특히 좀 플랫 화이트로 드시면 되게 좋아요. 소비자분들이 불 없이 좋아하는 게 구수한 영역이고 커피를 적당히 강하게 붓게 되면 견과류 느낌이 나요. 그 견과류 느낌을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은 구수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매장에서 아메리카노나 라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커피를 또 강하게 붓게 되면 초콜릿티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보통은 에스프레소로 나가는 거나 탄수화물이랑 당이랑 있는 디저트랑 같이 페어링하기 되게 좋죠. 연령대로 나눈다고 하면 20대 구간 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페셜티, 산미 있는 커피, 또 상징성 있는 커피들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소비를 하시고 30대에서 40대 구간이신 분들은 산미 있는 커피랑 초콜릿이나 견과류 느낌 나는 구수하다고 많이 표현하는 커피들 많이 소비를 하고 40대 이후의 분들은 또 산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이 좀 있는 편이죠. 디게싱이라고 해서 원두 안에 있는 가스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라이트 로스팅, 아그트론 치면 75 구간에 있는 블렌드들 같은 경우는 최소 4일 정도 디게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권장사항은 한 일주일 정도? 저는 가스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라이트 로스팅도 디게싱을 하고 쓰자는 주의입니다. 저희는 반열풍을 쓰고 있고 다른 여론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죠. 미디움이나 미디움 다크 구간, 아그트론으로 치면 55 구간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볶음도가 있다 보니까 밸런스라든지 그런 느낌들 표현했을 때는 최소 열흘에서 최대한 2주 정도는 디게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강배전, 다크 로스팅, 아그트론 치면 35 구간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로부스타 함량이 꽤 높아요. 한 25% 내외로 들어가 있고 한 달 정도 디게싱을 하고 쓰는 거를 가장 이상적인 시험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비 스펙이 좋으면 한 4주, 중급기 정도가 되겠죠. 그런 친구들은 약 한 3주 구간에서 사용하는 게 먹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라인드 컨트롤이 이 커피가 맛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첫 번째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얇고 균일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원두가 이렇게 있고 쪼개지면 단면적이 2배로 늘어나면서 표면에 있던 뭐 고용물들, 향비 성분들을 뽑아내거나 씻어내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잘고 균일하게 쪼개는 게 좋고 궁극적으로는 상품성이 있고 이 원두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이 잘 구현되고 발현됐는지도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드립이나 브루잉 커피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에너지 자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기계가 만든 높은 온도랑 압력을 통해서 커피 성분과 향미들을 씻어내고 뽑아낸다고 하면은 브루잉이나 드립 커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어떤 물의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커피를 뽑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들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커피 원두의 좋은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비율이라는 거는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따뜻한 거는 원두 대비 물의 비율을 1:15, 차가운 거는 얼음 넣는 것까지 감안해서 1:10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한 거는 1:13, 차가운 거는 1:8 정도로 하고 라이트 로스팅 되는 원두들이 드립이나 투어, 브루잉으로 이제 구현이 잘 안 될 때는 에어로프레스라는 기물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압을 가하기도 합니다. 매장에서 2가지 타입의 휘핑크림이랑 1가지 타입의 액체 상태의 크림을 쓰고 있고 단품을 쓸 때도 있고
블렌드를 해서 쓸 때도 있는데 크림 100g에 설탕을 15g 정도로 정해서 만들고, 동물성 같은 경우는 동물의 지방 성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상큼한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하고, 식물성 같은 경우는 견과류라든지 향미들을 첨가해가지고 산미나 상큼한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액상 상태의 크림 같은 경우는 카라멜 소스 같은 느낌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예비 창업자분들이 레시피를 만든다고 하시면은 전문가분들이 구축해 놓은 것들을 답습한 다음에 좀 가감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용량 같은 것들은 밀이나 그람 같은 것들은 혼용되면 모호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람으로 환산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있는데,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왜곡 없이 똑같이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갱신하고, 주변에 공신력이 있거나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 신랄하게 소통을 하면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들은 좀 포기할 줄 아는 그릇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다수는 이제 제3세계에서 생산된 생두를 사입을 하고, 블렌드에 들어가는 생두들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안정감 있게 좀 사입을 하고, 싱글 오리진, 드립이나 브루잉 커피로 나가는 비싼 등급의 커피들을 짧게는 분기 단위로 사용할 것들을 사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공정업계 계시는 사장님들이나 팀으로 움직여서 키로당 한 500원씩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만약에 원두 납품을 받는다고 하시면은 제일 좋은 거는 카페쇼라든지 큰 행사장에 오시면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로스터리 업체들이 와서 샘플로도 증정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가격이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능동적으로 추적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유명한 업체들부터 가시겠지만 내 업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로스터리를 선택해서 재고라든지 원두 문제가 있었을 때 현장에서 또 픽업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장단이 있어서 가까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커피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유 지방 함량이 너무 높으면 커피가 무드치거나 느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 함량이 너무 낮은 커피가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라떼 좋아하는 분들은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메이플을 쓰고 있어요. 3.6%. 식물성 크림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고 가당이다 보니까 달고 맛있는데, 먹고 나면은 제 표현은 되게 저렴하고 좀 불쾌한 이물감이 있어서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안정감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생크림만 100% 쓸 수도 없고 식물성 크림만 100% 쓸 수 없기 때문에 농도나 목적별로 적당히 블렌드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제설탕은 입자가 작아서 잘 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다고 인지를 하고, 비정제설탕은 입자가 두껍고 상대적으로 덜 녹기 때문에 덜 달게 느낍니다.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제설탕은 시장에 나온 저렴한 걸 쓰고, 비정제설탕은 3가지를 쓰고 있어요. 태국에서 생산한 데메라라는 제품, 모리셔스 제도에서 나오는 뭐 다크 모스코바도, 라이트 모스코바도를 블렌딩해서 쓰고 있고, 아를로스라든지 스테비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장비라든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커피 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잔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민을 안 해보면 2중, 3중으로 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시간 이후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메뉴별로 잔을 추천을 하자고 하면은, 첫 번째로 카푸치노는 190ml 잔에 담겨야지 저는 클래식 카푸치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라떼 같은 경우는 카푸치노보다 내용량이 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360ml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 360ml 머그잔에 서빙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카푸치노보다 더 작은 음료를 전개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작은 내용량의 잔대를 전개하시면 되겠죠.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소형차나 경차를 탄다고 목적지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비싼 차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무리해서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는 매장들, 그런 공간에서는 하이엔드 제품을 써야지 문제 없이 쭉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맞죠. 저도 하이엔드 머신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고급기나 중급기 선에 지출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바스켓 사이즈가 54ml랑 58ml가 있어서 특정 어떤 맛을 선호하면은 54ml의 뎁스가 있는 커피 머신을 쓰시고, 조금 더 내가 맛의 어떤 길이감이라든지 다채로움을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보통은 이제 58ml짜리 커피 머신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커피 머신은 첫 번째로 산마르코라는 회사의 에바클래스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룹헤드가 4개 달려있는 제품을 1,3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54ml 커피 머신입니다. 커피 머신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슬레이어 스팀 LP라는 제품을 지금 쓰고 있고, 58ml 지름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새거 같은 중고를 2천만 원 중반에 사입했습니다. 그라인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용도랑 목적을 선명히 한다. 에스프레소용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드립용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뉘고,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용 같은 경우는 원두를 분쇄하는 날의 형상에 따라서, 날 지름 사이즈에 따라서도, 날이 도는 속도에 따라서 나뉩니다. 커피 머신을 좋은 걸 무리해서 살 바에는 그라인더를 무리해서 좋은 거를 새 거로 사는 게 맛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 그라인더는 꼭 좋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그라인더는 해외에서 많이 쓰는 표준 그라인더인 말코닉의 EK43 숏 버전을 쓰고 있고,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의 후지로엘 제품도
그라인더도 쓰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로는 안핌의 SP2 한 200만원 후반대 제품과 맷저의 로버에스 제품, 피오렌자또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창업은 도전이다. 내가 만든 거를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판다는 행위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고 매 순간 가치 증명을 해야 되며 끝없이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에서 성공해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거든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저 같은 사람도 가게에서 나름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가게가 됐으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일 겁니다. 꼭 하고 싶은 거 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장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